뭐를 하냐 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이렇게. 점유자와 회복자. 그러면서 여기서 점유자 이제 회복자가 있잖아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 토지가요. 용인이죠. 용인시 있는 토지예요. 용인시 이렇게. 여기요 등기죠. 등기는 이렇게 갑이에요. 갑이 지금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다음에요. 여기요 점유죠. 점유는 지금 의리하고 있어요. 의리요. 근데 의리 여기서요. 비용을 지출해. 비용. 의리 비용을 지출해. 의리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요. 의리.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비용을 지출해서 500만 원 비용을 지출하고요. 수익. 남의 땅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의리용 수익을 5천을 수익을 얻었고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멸실하고 훼손한 거예요. 멸실하고 훼손. 그랬을 때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얼마를 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등기가 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자고 여기서 미국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에서 내 땅 내놔라. 이것을 뭐란다? 회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자 이렇게. 회복자. 알죠? 내 땅 내놔라 이 말이죠. 회복자. 그럼 여기 점유자죠? 점유자고 누가고요? 회복자. 점유자고 회복자 간의 관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와 회복자. 무슨 알겠죠?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봐 이제 점유자 회복자. 그러면 이 회복자가 내 땅 내놔게 했을 때 비용 받을 수 있는가? 수익은 돌려줘야 되는가? 내가 가져야 되는가? 또 이것은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여기서 멸실훼손했단 말은 땅에다가요 산업 폐기물을 놔뒀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첫 번째 과실수취권이라는 건 있어요. 과실수취권이요. 이 과실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을 점유자가 수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자가 5천만 원 자기가 갚는 거예요. 의리. 누가요? 의리 갚는 거예요. 의리 갑한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갑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을 하지 않는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럼 이 과실수권 누가 한다?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 이렇게. 그래서 선의 점유자 이렇게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 누가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는 뭐가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그래서 본권이 없어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죠. 이렇게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 이 정당한 근거를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당한 근거,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알겠죠? 선의 무과실 이렇게. 정당한 근거,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이걸 뭐란다? 선의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점유자? 선의 점유자. 이렇게. 그래서 본권이 없어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뭐요? 여기 네 가지죠?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그게 뭐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선의 점유자다 이렇게. 그럼 이러면 어떤 사람이죠?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의사 능력이 없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나는 소유자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선의 점유자라고 그래요. 이런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취. 만약에 전세 기간이 끝났어. 근데 아직도 내가 전세권자인지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 과실수취. 이때의 과실은 뭐다? 천연과실, 천연과실. 그 다음에 법정과실. 그 다음에 사용이익 이렇게. 사용이익. 그래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것을 뭐라 한다? 과실수취다. 이렇게. 과실수취권이다. 과실을 할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다. 그래서 과실수취권이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죠? 멸실훼손.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뭐란다? 멸실하고 훼손을 해. 멸실하고 훼손을 해.
책 있는 사이로. 그럼 뭐다? 선이이고 자주이죠. 그러면 현존이익. 현존 이익을 반환을 해. 선자, 현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아까 그러니까 선이 자주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자 있죠, 선자. 선자, 현존. 이렇게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선이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거나 그럼 무조건 전부로 반환해. 전부. 그러니까요, 선이인데 타주나 자주인데 악이거나 그럼 전부로 반환해. 선자, 현존이야. 선자. 선이고 자주. 자주란 말을 잘 안 쓰고 매수인, 타주란 말을 잘 안 쓰고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은 무조건 타주죠? 그럼 무조건 손해 전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냐면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여기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요. 비용이라는 게 뭐죠? 비용. 여기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때의 비용은요. 이때의 비용은 필요비가 있어. 필요비. 그다음에 여기 유익비가 있어.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요. 여기는 특별한 필요비 두 가지가 있어. 통상하고 특별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통상의 필요비는 어떻게 돼요? 통상의 필요비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요. 과실을 수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따라서 다르죠. 수치했다? 그럼 봐봐. 과실 수치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해? 선이 점이죠. 그럼 악인은 과실을 수치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수치했다 선이. 수치를 못했다 악이 이렇게. 과실 수치했죠 선이. 선이는요 과실 수치했죠. 이 사람은 청구를 못해. 비용 청구 못해. 통상의 필요비가 뭐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여기에 들을 때 청소하는 거 있죠? 이걸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 알죠? 청소할 때 듣는 거. 그런데 여기요 좀 추우니까 춥지 않게 해서 벽에다가요 두툼한 방한 벽지를 발랐어. 그럼 좀 특별하게 드는 비용이죠. 원래는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그러죠? 여기요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하고 유익비는요 선이고 악이고 선이이든 악이이든 다 청구해. 둘 다 청구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통상의 필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라는 건 뭐예요? 이런 기계가 고장났어. 어떻게 해? 수리해야죠. 마모됐어. 어떻게 해야 돼? 교체해야죠. 그때 드는 것을 뭐라 한다? 통상의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동차요, 타이어가 펑크 났어. 운전할 수 있어, 없어? 빵꾸 떼어야 되죠? 그걸 뭐라 한다?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요. 알겠죠? 통상의 필요비.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유익비로 뭔다?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 자, 여러분 유익비가 뭐죠? 목적물이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 유익은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유익은 뭐다? 유익비 할 때 유익은 계량하고 현존해야 돼.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계량하고 현존. 여기 계량하고 뭐를 해야 돼? 현존해야 된다고 했죠? 응? 여러분 이 말은 계량이 뭐죠? 여러분 계량? 여자분들 뭐 하는 거? 성형하는 거 뭐요? 성형은 보통 다 99%는 다 예뻐졌다고 그래? 안 예뻐졌다고 그래? 예쁘다고 하죠? 그걸 계량이잖아요. 알죠? 지붕.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꾼 걸 뭐라고 그래? 지붕? 계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이렇게 된 것은요, 누구예요?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가 누구죠? 소유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출 비용이나 뭐다? 증가액.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또는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이렇게.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이렇게.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누구의 선택이라고? 회복자의 선택.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이렇게. 회복자의 선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저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럼 지금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유권에 가는 거 전부 다 끝이에요. 여기서 보통 이제 세 가지를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잠깐 여러분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소유권이죠?
여러분 30초분이죠? 여러분 뭐를 하냐 보면 취득쇼를 봐요. 취득쇼. 취득시효. 이게 용인에 있는 땅이에요.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갑은 미국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이 땅을요, 을이요, 점유해요. 어떤 점유하냐?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광 그래가지고 20년이 되죠. 20년. 20년 되면 여기서요, 등기 청구권이 나와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에서 등기를 해요. 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무슨 말이냐, 밤. 이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미국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용인시에 있는 땅인데 버려진 땅인 줄 알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 거를 자기가 이거 내 땅이다, 버린 거다. 자주 평원 공연하게.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죠? 그러면 245조 제1항, 245조 제1항에서 등기 청구권이 법에 의해서 발생해. 그걸 법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법에 의해서 발생해. 법정 채권.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다?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돼. 그래서 245조 제1항에 의해서요, 법정 채권이죠.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 뭐가 돼? 소유자. 등기하면 소유자. 알겠죠? 등기하면은 뭐가 된다? 소유자. 그러니까요, 이를 봐봐. 여기는 이 사람은요, 20년이 지나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죠? 이것을 뭘 한다?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취득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죠? 시간이 흘러서 소유권을 뭘 했다? 취득했다. 시효 취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용인시내 여기는 땅이 있잖아요.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왜 그러냐 봐봐요. 지금 우리 반장님 지금 어디가 수용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마요. 그 땅이 옛날에는요, 땅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옛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등기도 하지 않고, 알겠죠? 분할도 하지 않고, 여기다가요, 논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작은 딸, 둘째 딸, 셋째 딸한테 땅을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누구한테 팔고 해가지고, 아직 측량이 안 됐죠? 이제 막상 측량을 딱 들어가면은, 측량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아마요, 서로가 서로한테 겹쳐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내 땅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서요, 이 사람 땅이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남의 땅인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여전히 여기가 내 땅인 줄 알고 지금 농사 지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수용되니까 보상금 받으려고 난리 치겠죠. 그러면 그때 뭐라 한다? 내가 뭐라고 한다? 나는 이거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20년 넘게 지금 농사 지었다. 너도 알지 않냐? 그래, 나는 뭐 했다? 취득쇼 했다. 이 땅 누구 거다? 내 거다. 너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취득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의외로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등기가 내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또 땅 사놓고 묻지마 투기. 땅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여러분요,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강남에서 내가 이제 강남 에듀에서 강의를 할 때는요, 한 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쇼를 얘기했더니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자기가 땅을 살 때 앞에 사진 찍어놨는데 산이 이렇게 있더라, 산이.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땅을 내가 샀다. 여기가 양양이야. 강원도 양양. 평창 올림픽 뭐 한다고 저쪽에 있을 때 거기. 여기가 바닷가야. 산이 있고 여기 이 땅을 내가 샀다. 비싸게 그것도. 그래가지고 사고 나서 이제 등기됐다고 해서 등기를 가지고 한 달 뒤에 갔더니 바닷가가 정말 보이는 멋진 땅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죠. 강원도니까 뭐가 있다? 철조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철조망이. 이렇게 철조망이. 군사보호시설인 거예요. 이런 땅은 150만 년이 지나도 팔 수 없는 땅, 뭐죠?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땅값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갔더니 땅값이 2만 원인데, 한 3, 400을 주고 샀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열받아서 안 가고 자기 남편한테 말 못한 거예요. 그 땅 안 샀다고 말아버리고. 그런데 몇 년 뒤에 갔더니, 강원도 놀러 가는 김에 가지고 몰래 살짝 갔다 왔더니 누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 봤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이거 가져갔냐, 땅. 가져갈 수도 있죠. 자기 버린 땅 이거 개간해서 자기가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좀 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우리 입간판 세워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오자. 그리고 거기 주민들한테 알리자. 어차피 주인은 안 나타날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시험 쳐가지고 학교 가면 가자 했는데 시험 치고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알겠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은 왔어야 되는데 쪽팔려서 옆에 학원을 간 거예요. 그 옆에 학원 학생들이 그분 거기 다니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도 학교에 있으면 또 가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그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학원 또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땅이 평창올림픽 제일 처음에 할 때니까. 지금 평창올림픽이 3번 떨어지고 했겠잖아요. 3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평창올림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년 만인가 된 거잖아요. 그게 평창올림픽이요. 그건 지금 벌써 20년 지났겠죠. 지금은. 그럼 이 땅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지금 나는. 이런 땅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림 한 2개만 보면 돼. 항상 여러분요. 취득쇼를 뭐죠? 먼저 뭘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딱 2가지만 보면 돼. 점유만 보고 등기만 보면 돼.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 등기. 등기가요. 갑으로 돼 있어. 점유가요. 을로 돼 있어. 을이요. 90년부터 점유해가지고 2010년. 그럼 모두 몇 년이죠? 20년. 20년 여기서 뭐다? 등기 청권이다. 이렇게. 등기 청권 이렇게. 20년 되면 뭐가 생긴다? 등기 청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가 생겨? 등기 청권 이렇게. 그래서 20년 돼가지고요. 등기 청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등기 청권은 채권이거든요. 이러면 채권은 뭐라고 그랬죠? 누가 누구한테? 오케이. 특정인이요. 특정인한테. 그러니까 을이요.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등기 청권은 10년이에요. 10년은 소멸시효.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죠? 소멸시효? 시간이 10년을 흐르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20년이 됐어도 10년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2011년이란 말이죠. 그럼 벌써 10년이 지났죠. 그럼 등기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요. 점유를 계속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2010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계속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10년이 지나도. 그런데 점유를 상실했어. 상실해서 언제요? 2011년에 상실했어. 그러면 상실한 날부터 몇 년? 10년이다. 상실한 날부터 10년. 10년이 흐르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2010년에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도 20년 점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11년까지. 그런데 아들내미 뭐라고 그래? 아버지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땅을요, 남한테 팔고 올라갔다 이 말이죠. 남한테 팔았으면 이 사람 아직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제 팔았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몇 년이다? 10년 안에 내 앞으로 등기해서 이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등기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년 안에.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그날부터 10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것이 있어. 시효이익 포기. 그러면 시효이익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20년 돼가지고 갑한테 딱 등기를 청구하러 갔더니 갑이 아는 친구야. 아는 친구이면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딱 20년 점유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오늘은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 등기 청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포기하면 즉시 권리가 없어져. 즉시 권리가 없어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여기서 등기했죠? 등기했죠? 그럼 여기서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 등기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유자. 그래서 등기하면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요, 원래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하면 원래는 오늘부터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니까, 처음부터.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 우선 알겠죠?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등기. 점유, 이렇게. 점유, 이렇게. 여기가 모두 해서 90년 있어요. 여기 몇 년이다? 2010년이죠? 2010년, 이렇게. 몇 년이죠? 20년. 20년이요? 그래서 여기요 20년만 돼. 20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누구죠? 갑. 여기가 누구죠? 을.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봐봐요. 20년 돼가지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딱 등기달라고 했더니요. 갑이 깜짝 놀래.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고 해봐. 내가 20년이 됐어. 당신 땅 내가 20년 전부해서 내 거니 나한테 등기해 주세요. 소장이 딱 날랐어. 그러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한탄하겠어요. 저놈 죽이러 가겠어요? 저놈 죽이러 가죠. 왜요? 내 땅을 어떤 놈이 20년 동안 농사 지었다고 하는 것도 서러운데 나한테 등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족을 멸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갑이요 잽싸게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등기를 병한테 넘겨버려요. 알겠죠? 그럼 병은 어떻게 돼요? 을이 20년을 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든 모르든 이 사람은 아무튼 등기 가져오죠?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하고 채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한다 했잖아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했잖아요. 다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물권과 소유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우선해. 그냥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자기 땅 샀으니까 가보겠죠? 갔더니 이놈이 지금 농사 짓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한테 뭐라고 해야 돼? 너 나가라고 해야죠. 야, 너 나가. 이렇게. 알겠죠? 이건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너 나가. 그래서요, 그러면 이 을은요, 어떻게 한다? 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청구된다, 안 된다? 등기 청구 안 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병한테는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나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야, 이제? 이게 내 것인지 아닌지 알았죠?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 타주.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타주 점유가 되면 100년, 1000년이 있어도 취득시효를 못해. 오직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 점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몇 년? 다시 20년. 다시 20년 이렇게. 다시 20년 이렇게. 다시 20년. 알겠죠? 그럼 여기서 2차 취득시효가 돼. 그러니까 이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사고 한 번도 여기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봤어야죠. 와봤으면 나한테 나가라고 했겠죠. 이놈도 땅 사고 한 번도 20년 동안 안 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가능한 말이죠. 다시 20년 돼서 등기 청구하려고 했더니 또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가면 되죠. 몇 년? 20년. 그러다 죽어버리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2차. 이해됐죠? 그런데 봐봐.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없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봐봐요. 갑이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걸 알았어. 알고 병한테 넘겼어. 모르고 넘겼어. 그러면 알고 넘겼으면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아니, 을이 20년이 됐어. 그러면 등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니, 을이 20년이 됐다는 걸 알았으면 등기해줘야죠. 등기 안 해주고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모르고 넘기면은 적법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요, 내가 이게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땅으로 생각하지 어떤 놈이 여기 있을 불법으로 누가 20년간 점유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안 가봐도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자기네 산이 혹시 임야가 자기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 그럼 임야 가봐, 안 가봐? 한 번도 안 가봤죠? 안 가봐도 지금 들어보니까 20년 다 돼가는데. 그래요. 한번 가봐. 알겠죠? 가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특히 임야나 이런 데로 누가 가볼 길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이게 그러면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팔아먹죠. 내가 그게 꼭 안 가도 이거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됐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뭘 해야 돼? 등기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알면서 넘기면 불법, 모르고 넘기면 적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그런데 봐봐. 재밌는 말은요. 여기 20년이 지나가지고 넘어가면 몇 년 있어야 돼 다시? 20년. 그런데요 여기요 등기. 등기가 갑이죠. 점유가 을이죠. 여기요 17년. 17년이 돼서 등기가 병으로 넘어왔어. 17년이 돼가지고. 17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왔어. 그럼 어떡할까요? 17년이 돼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어. 17년. 그럼 몇 년만 있으면 돼요? 3년. 그럼 20년이죠? 3년만 있다가 등기를 청구해. 3년만 있다가 등기를 청구하면 돼. 그러니까요. 등기가 넘어간 것이 17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가 중요해요, 안 해요? 20년이 된 상태에서 넘어가면 몇 년이 다시 있어야 돼? 20년. 20년이 되기 전에 넘어가면 몇 년 있어야 돼? 17년. 3년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요, 내가 언제부터 남의 땅을 점유했느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이 기산점을 내 멋대로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요, 20년이 돼가지고 20년 됐어. 이제 10년이 됐어. 근데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나 다시 20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냐, 갑자기? 나 90년부터 점유한 것이 아니고 나 93년부터 점유했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돼? 3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가 손해가 돼? 병이 손해가 되죠, 병이. 3년 있다 땅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몇 년부터 점유를 했느냐? 몇 년부터?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몇 년부터 점유를 시작했느냐?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멋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요. 대상청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대상이요. 대상은 여기요. 여기 이렇게 먼저 치유시가 완성됐어. 완성됐어. 20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는 갑이고요. 점유는 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등기를 청구해야죠.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했어. 이번 등기를 청구했어.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땅이요. 수용이 돼버려요. 수용이 돼버려요. 서울시에서 기른다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보상금 수용이 나온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시효가 완성돼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더니 땅이 수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용이 안 됐으면 그러면 내가 20이 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죠. 그럼 등기했으면 이 땅 그럼 누구 거예요? 원래는 을의 것이 되죠.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지금 서울시에 수용됐잖아요. 그래도 갑은 을한테 등기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되죠. 수용되어가지고 보상금이 나오면 이 보상금을 을은 갑한테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한단 말이죠. 그걸 뭐란다? 대상. 너는 원래 나한테 뭘 해줬어야 돼? 등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수용됐으니까. 대신 너가 받은 돈은 나한테 달라 이 말이죠. 그걸 대상 청구라고 해요. 그런데 대상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상 청구 가장 중요한 게 수용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등기 청구. 수용되면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수용되면 서울시 거니까 등기를 못 해주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 이행불능.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상 청구권 이렇게. 그것은 자기가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그 지역에 살았던 가장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증명하고, 뭐 이것은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뭐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는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냐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언제부터 내가 했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는 연장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좀 먹여야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 돈 먹으면 의사를 안 받고, 왜? 위증하면 큰일 나거든요. 살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증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 85세 정도 되신 분들, 5세 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딱 확인서를 써달라. 내가 언제부터 점유했다. 알겠죠? 농사진 걸 내가 봤다. 왜? 그 사람은 그 마을의 역사잖아요.
아, 그때부터 했어. 6.25 전쟁 일어나고 3년 뒤부터 했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걸만 증명만 딱 돼가지고 누구한테 몇 사람, 한 서너 사람 있잖아요. 5사람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확인서만 딱 받으면 그럼 뭐 이제 반박할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그렇지 않고는 뭐 내가 세금 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잘못 수집해서 안 된 케이스도 있고 증거를 잘 수집해서 된 거도 있는데 지금은 설명 못 하고 다음에 이제 1월달, 2월달에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건 안 되고 왜 그건 됐는지 알겠죠? 뭐 이것은 법의 취지는 뭐예요? 법의 취지? 법의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2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요? 그건 나 버린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말을 안 했어도. 그래서 그러면 나 권리 위에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법에서 굳이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항상 이게 나올 때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